네,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네, 첫 번째 시간인데 1강, 즉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우리 앞에 1교시에서는 콜로이드라는 게 무엇인지, 또 계명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봤고요. 또 콜로이드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 물질 또는 두 개의 상이 서로 접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접촉 계면, 즉 접촉한 경계면을 갖다 줄여서 계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까지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들, 이런 것들이 어떤 매체에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특성으로서는 외형적인 특성으로서는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거기에 분산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가 가시광선, 즉 가시광선은 대개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가, 즉 파장의 길이가, 한 파장의 길이가 400에서 800 나노메타 범위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데, 그것의 4분의 1 이하인 정도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입자,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어 있을 때는 빛이 그냥 통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0.1 마이크로메타보다도 커다란 입자 크기를 가지는, 즉 100 나노메타보다도 커다란 크기의 입자를 가지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빛이 통과를 하면서 그 입자들에 부딪혔을 때 산란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희게 보이는, 즉 우윳빛처럼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 콜로이드의 특징인 또 콜로이드 계면 과학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우리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가 잉크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의약품에 사용되는 부분, 또 농약이라든가, 그렇죠? 또 그거 이외에도 시멘트라든가 도료, 여러 가지 분야들,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다,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봤습니다. 또 이런 콜로이드의 특성으로서는 이제 빛이 산란되는 그러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틴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때가 제거가 되는 피부라든가 혹은 옷감 이런 데 묻어있는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름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런 제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콜로이드 또는 계면 과학적인 특성들을 갖다 이용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때의 제거 메커니즘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다루는 계면과학적인 특성, 콜로이드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면요. 특히 계면과학적인 특성으로 이런 것들. 접촉각. 접촉각. 저건 또 뭔 의미일까? 그냥 그대로, 그림 그대로예요. 어떠한 고체 표면 위에 액체들이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즉, 고체 표면 위에 액체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예요? 계면과학적인 특성으로서는 고체와 액체가 접촉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저렇게 고체와 액체 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접촉 특성을 갖다 보이고 있느냐.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저기 표현된 것처럼,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접촉각이에요. 저런 것들이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나요?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나요? 가장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둘렀을 때 또는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뿌렸을 때 그랬을 때 분명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으로 둘렀을 때 특히 어떠한 이제 뭐 이를테면 부침을 붙인다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잘 안 붙죠. 그쵸? 그거는 뭐냐면 이 프라이팬에 나타나는 저 고체면과 거기에 이제 놓여지는 액체, 오일이 기름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저런 접촉각이 그 계면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촉각을 가장 크게 하면 잘 안 붙겠죠. 그렇죠? 쉽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팬에 코팅되어 있는 물질이 소위 이야기하는 테플론이에요. 테플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인데요. 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액체가 즉 테플론 표면에 접촉이 될 때 굉장히 저 접촉각이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안 붙어요. 액체가. 그래서 거의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둥글납작한 그런 물방울의 형태, 방울의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프라이팬, 테플론이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물방울이 되든 오일이 되든 대굴대굴 굴러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서로 잘 접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는 젖음성이 나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는 계면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어떤 때를 제거하는 그러한 공정과는 또 다른 유형의 계면 과학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이거 이외에도 실생활에 많이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세관 오름. 모세관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뭐랄까 원리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냐면 표면 장력, 액체 즉 물 같은 경우도 표면 장력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과 또 어떤 액체의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력의 크기에 의해서 이를테면 기체와 액체가 접촉해 있을 때 그 표면에서 장력을 즉 표면의 그 계면 에너지가 어떠냐를 갖다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것을 표면 장력 또는 계면 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면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관 오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우리가 생명공학 기초실험을 통해서 이 모세관 오름법에 의한 바로 표면 장력 측정법 이런 걸 아마 이제 실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맨 왼쪽에 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저 모세관을 통해서 어떤 액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는 경우죠. 대부분의 액체가 저런 형태를 보여요. 그리고 저 표면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오목한, 아래쪽으로 볼록한 저런 형태를 갖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때 어떤 이제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나타내는 저런 각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한 높이가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이럴 때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모세관 벽과 액체가 나타내는 그 접촉각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리고 액체의 밀도 이런 것들 알고 그러면은 표면 장력을 갖다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은 왼쪽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통상적인 일반적인 액체들이 저렇게 왼쪽에 그 형태를 갖다 보이는데 반해서 오른쪽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이제 수은인 경우가 저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표면보다도 낮은 형태의 액면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저렇게 각도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요. 위로
위로 볼록한 아래로 오목한 형태의 액체 계면을 갖다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바로 액체와 고체 간에 나타나지는 그러한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한 특성으로 모세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는 내려가고 그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표면 장력을 갖다가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계면에서 일어나는 특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고체면과 액체의 접촉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접촉각과는 다른 그런 특성들로 우리가 이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면 장력을 측정하거나 또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접촉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공정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유형 이외에도 또 우리 역시 이제 계면 과학적인 특성, 또 콜로이드의 특성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유상과 수상의 균일화, 균질화를 위해서 이제 계면 활성제를 갖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계면 에너지를 조금 더 떨어뜨리고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면 활성제 또는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하죠. 이 계면 활성제를 써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에멀션을 만들었을 때 왼쪽 그림처럼 수상의 이 오일상, 유상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면서 그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경우, 이렇게 형성되는 유형의 경우를 오일이 물속에 잘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오일 인 워터 에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줄여서 OW 에멀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뭐예요? 물 중에 오일이 굉장히 미세한 입자 형태로 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중유형 유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일 속에 이번에는 수상이 아주 미세한 입자로 존재를 하면서 그 입자들을 계면활성제가 둘러싸서 저렇게 미셀의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는 유형의 유화를 갖다가 우리가 WO 에멀션, 즉 Water in Oil Emulsion인 것이죠. 그렇죠? 물이 오일상에 분산이 되어 있는, 잘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의 유화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름, 즉 유 중에 물이 분산이 되었다 그래서 유중수형 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에멀션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OW형 유화냐 또는 WO형 유화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 그런 계면을 갖다 존재하는 형태의 유화를 갖다가 이루고 있기도 하죠. 저러한 OW형 유화 입자들이 오일에 다시 분산이 되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 OWO형 그런 이제 다중 에멀전이 되는 거고요. 또 WO형 에멀션이 이번에는 다시 수상에 분산이 되게 되면 WOW형 다중 에멀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러한 계면과학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멀션의 특징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컬로이드 및 계면과학 요 강좌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멀션뿐만이 아니라 거품. 거품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면에서의 특성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특히 거품은 이제 비누라든가 세제, 계면활성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이제 이런 거품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맨 하단에 왼쪽에서 보이는 저게 이제 커피, 그렇죠? 이제 커피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거품의 형태고요. 또 거품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는 맥주, 그렇죠? 맥주 거품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럼 거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거품도 순수한 물만 있을 경우에 거품이 잘 생성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미량이 되든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잘 일어나게 되죠. 어떠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저렇게 기체의 계면, 기체와 액체의 계면에 존재를 하게 될 때는 저런 식으로 거품이 점점 바로 계면활성제의 막을 갖다 형성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거품도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콜로이드 그리고 계면과학이라고 하는 요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유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쓰게 되는 이제 로션, 화장품에서의 로션, 즉 유화 제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로션들, 그것이 OW형 유화 제품이 되든 WO형 유화 제품이 되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화액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안정성은 사실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응집이 되거나 또는 합일이 일어나면서 저렇게 브레이킹 형태의 파괴, 완전히 오일과 완전한 수상이 분리가 되거나 또는 응집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크리밍이라고 하는 윗부분에 가벼운, 밀도가 가벼운 오일 입자가 주로 존재를 하고 아랫부분에 이제 수상이 주로 존재하는 크리밍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에멀션의 안정성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특성들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다루게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갖다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요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살펴보게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각 주차별 강의 계획을 한번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첫 주 1강이죠. 1강은 강의 계획을 갖다 이제 주로 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계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고 또 계면화학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차에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차에는 용액 내에서 콜로이드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차에는 고체와 기체가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계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이 있고 그러한 특성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가 흡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고체와 기체, 계면이 이루는 그런 특성들 더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흡착 특성. 뭐 이제 저런 것들이에요. 고체는 고체 입자들이에요. 고체 입자로 존재를 할 때 그때 기체 중에 어떠한 이제 뭐 불순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합시다.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산화황, 다른 표현으로 아황산가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오염물질이 이렇게 잘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기체상으로.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대기로 배출이 되면은 뭐예요? 뭐 대기 오염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는 굴뚝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이제 배출이 되는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활성탄에 이산화황이 흡착이 돼서 그래서 깨끗한 공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체와 기체 간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특성으로서는 이렇게 흡착 특성,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고체와 기체 간에 이루어지는 계면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차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계면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들. 이것이 이제 기체와 액체의 계면이 나타나는 특성이 조금 전에 모세관 오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표면 장력인 것이죠. 표면 장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기체, 액체 계면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특징들 이런 것들도 같이 5주차, 5주차 때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6주차의 경우에는 불용성 단분자막 또는 단분자막의 실용성. 단분자막은 어떻게 그런 특징들이 우리 실생활에 또는 우리 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7주차가 콜로이드의 분산 특성 뿐만이 아니라 그 분산계가 조금 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어떠한 안정성을 갖다 보이게 되는지 바로 콜로이드 계면의 분산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테고요. 딱 콜로이드 계면의 분산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리포트를 제출해라, 보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이제 전반부에 한 번 정도는 보고서, 아마 과제가 이제 부과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대략 지금 예정으로는 10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9주차에는 액체 계면. 액체 계면으로 가장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액체 계면 수상과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계면에서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유상, 수상, 즉 에멀션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에멀션이 나타나는 계면의 특성, 또 계면 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보게 될 테고요. 10주차에는 이제 고체 액체 계면으로 나타나는 특성. 제가 앞부분에서 2교시 앞부분에서 고체 계면 위에 고체 상태 위에 고체 위에다가 액체를 갖다 떨어뜨렸을 때 그때 액체가 이렇게 이루는 그런 형태들이 어떤 특정한 각을 갖다 이루고 그것은 이제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나타내는 이제 접촉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접촉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프라이팬에 이 수분이 있을 때하고 또는 오일을 떨어뜨렸을 때하고 그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프라이팬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프라이팬의 표면을 테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코팅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고체와 액체의 젖음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젖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wettabil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젖음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테고요. 즉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건물에 비가 잘 이렇게 이제 건물 벽이라든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수제를 바른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좀 뭐 페인트를 바르기도 하지만 발수제를 발라서 스며들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주차가 이제 계면이 나타내는 전기적인 특성이에요. 계면에서의 전기적인 특성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면의 전기적인 특성은 이를테면 뭐 이제 전지, 특히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같은데 사용이 되는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데도 이제 계면의 전기적인 특성. 그래서 그 안에도 전해질 용액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이온들이 어떻게,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온들이 어떻게 전기적인 특성을 갖다 띠면서 계면에서의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특성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주차가 계면에서의 화학적인 반응들, 다양한 유형의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주차가 아까 잠깐 그림으로 봤었던 것처럼 기포라든가 또는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그 메커니즘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가 이제 에멀션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주차가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각 주차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길어지면 뭐 2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축이 되면 한 주에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의의 주제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다룰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의 계획은 뭐 대략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강의에는 다양한 그런 이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참고문헌들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가 강의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임재석 교수 외에 여러분들이 지은 콜로이드 과학 및 표면화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구균환 교수의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쓴 콜로이드와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들도 있고요. 또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김정득 교수님이 지은 계면 현상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도 있어요. 이 계면 현상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이제 계면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그런 공정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는 계면화학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폭넓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계면과학적인 특성,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입자, 즉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이 나타내는 그런 효과다라고 우선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서적으로는 Colloid and Surface Chemistry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명한 아주 이제 서적이 있는데요. 샤 교수가 저술한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 이제 참고가 됩니다. 요거는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명칭으로 번역판들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곤도 이외에 이제 여러 명이 지은 이제 그런 책, 계면화학이라고 하는 뭐 일본 서적이라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참고가 돼서 우리 강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강의 자료 또 그리고 내용에 이제 반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강좌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뭐 쭉 설명도 들었고 그랬겠지만은 기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는 수업 자료는 뭐 우리 이제 구글 클래스룸 제가 이제 계정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등록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우리 학교 관리 시스템인 수업 관리 시스템인 LMS 여기에 PDF 파일로 업로드를 늘 해놓으니까 그 자료는 수업 때 활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과제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 동시에 파일로 보내라는 거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해를 하고 계실 테고 이렇게 동시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뭐 대부분의 이제 이론 강의가 그랬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 성적, 그리고 출석,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 이제 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제가 단체 톡방을 통해서도 거기다 이제 공지를 했지만은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원래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면 수업이 원칙이지만 이런 이제 그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대면 수업과 또 비대면인 온라인 수업을 갖다 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강의 계획서도 공지를 해놨는데 어떠한 형태가 되든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서 출석 미달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결석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휴대폰 또는 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학교 이메일, 그리고 포털은 제가 이제 다음에서 운영하는 한메일을 갖다 이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연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뷰티관 3층에 있는 310호니까 언제든지, 또 이 강의 이외에도 상의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 저 연구실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폰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뭐 첫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첫 시간에 뭐 강의를 갖다 이제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또 이 강의가 이렇게 이제 시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1교시 강의 마치고 또 2교시 강의 마치고 이렇게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조금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컬로이드 및 계명과이라고 하는 강의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뭐 유익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